네, 안녕하세요. 우리 케플러 법칙을 13장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316페이지 가보면 케플러 제2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케플러 제1법칙은 무슨 법칙이었죠?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행성은 원이 아닌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가 되는 거고, 케플러 제2법칙이 역시 이 궤도에 관련된 법칙이 되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왼쪽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 우선 이제 dt라는 시간이에요. 행성이 지나가는 태양과 이루는 면적이죠.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면적을 TA라고 이렇게 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짧은 시간이라고 하자면 R이 일정한 원운동이라고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넓이는 우리가 이제 DA를 구하는데, 여기 이제 DA인데 아랫페이지 아랫부분 가보면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써보면 DA는 원의 호의 면적이니까, 부채꼴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R제곱, 아주 미소 각도,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 각도를 D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그림에서 이 각도를 D세타로 이렇게 이제 잡아보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쭉 보면 요 DADT를 구하죠. DADT 책에도 구해냈는데, 책에서 이 구한 값들은 위에 올라가 보면 여기 이제 벡터식으로 쭉 나와 있어서 뭔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자, DA를 DT로 미분했다. A를 T로 미분한 거죠. 그러면 오른편은 D세타 DT가 되는데, 이때 이 D세타 DT 요게 바로 오메가가 나오죠. 요게 이제 각속도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2분의 1 R제곱 오메가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각운동량 L이 있어요. 그렇죠? L은 바로 RP 또는 MVR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V가 R 오메가니까 M R 제곱 오메가로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요 식에서 R 제곱 오메가를 구하면 요게 M분의 L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요걸 이제 여기에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R제곱 오메가가 N분의 1이니까 얘는 2N분의 L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외부에서 간 토크가 0이면, 즉 R자 토크, 외부에서 간 토크가 0이면 우리 각운동량 L은 보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N분의 L이 당연히 이제 일정하겠죠.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데, 그 값이 얼마냐면 2N분의 L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2N분의 L. 그래서 각운동량 L을 질량의 2배, 행성의 질량 2배로 나눠준 값과 같이 그 값으로 이제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케플러 제2법칙은 각운동량 보존 법칙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케플러 제2법칙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플러 제3법칙으로 가보는데요. 그림 13.8 이렇게 이제 같은 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케플러 제3법칙. 이 3법칙의 다른 우리가 이름을 우리가 주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주기 법칙. 그래서 행성이 돌아갈 때는 이 공전 주기가 이 반지름 아래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주기와 공전 궤도 반지름 TR 사이의 관계예요. 주기 법칙은 요 관계인데, 요걸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럼 원운동을 하게 하는 구심력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태양과 행성 사이에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케플러 제3법칙은 역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12장에서 이미 12장에서 원운동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회전운동뿐만이 아니라 원운동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 중력으로 이제 적용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케플러 제3법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요건 뭐예요? 요거는 앞에 그림에서 봤을 때 태양과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되겠죠. 그래서 중력이 요거는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 구심력이 된다. 요 식을 이거는 요 내용을 그대로 식으로 써 본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중력이죠. 그렇죠? 그리고 R분의 mv 제곱 구심력이 되겠죠. 예. 그 왼편 오른편에서 mP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R도 하나 약분이 될 것 같은데 약분하지 마시고 이 V를 우리가 이제 주기를 지금 주기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를 T라는 문자로 놓고 주기의 본래 식을 구해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T는 V분의 2파이 R이 되죠. 속력분의 거리가 바로 시간이 됩니다. 원운동하는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이거를 V에 대해서 바꿨으면 V는 T분의 2파이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V를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V에. 그래 놓고 이제 쓴 식이 바로 교재에도 나와 있는 이 식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MP 약분하고 V를 T분의 2파이R로 쓰고 이걸 주기 제곱 T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T제곱은 R 세제곱에 비례하는 형태가 돼요. 이때 GM분의 4파이 제곱은 태양에 관련된 식이고 R은 행성의 운동에 관련식이죠. 행성과 태양과 행성 이렇게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굳이 이제 우리가 뭐 분량을 얘기해야 된다 할까요? 역할을 얘기하자면 이 앞에 있는 식은 이 식은 태양에 관련된 식이고 이건 태양, 이건 행성에 관련된 식이죠. 행성.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태양의 질량, 행성의 공전 궤도 반경이 되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T의 제곱은 R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케플러 제3법칙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 요 값은 GM분의 4파이 제곱은 모든 행성에 대해서 다 동일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KS라고 써주고 GM분의 4파이 제곱을 계산하면 뭐 요런 값이 나오는데 이게 거의 3이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계에서 GM분의 4파이 제곱은 요 값으로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여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그래서 초의 제곱 나누기 미터의 세제곱이라는 이런 차원을 가진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공전 궤도 반경을 여기 집어넣게 되면 지구의 주기가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365일이 나오게 되겠죠. R은 태양지구 사이의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집어넣고 이걸 계산해 주면 86,400초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쭉 넘어가서 타원 궤도의 경우에는 긴 반지름을 넣어주면 돼요. 긴 반지름. 자, 그래서 케플러 제3법칙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과정이 케플러 제3법칙을 구하는 과정이 기말 시험에 출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고 요거 이제 그대로 출제를 했으니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맞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제 13.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정지궤도상에 있는 위성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지구가 태양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위성이 지구를 도는 거죠. 그럼 위성의 운동은 당연히 타원인데 이제 아주 가까이에서 돌면 그 이심률이 작기 때문에 원과 거의 뭐 같아지게 됩니다.
이때 위성의 속력을 구하는데요. 위성의 속력을 GHREME 이걸 이제 사용해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원운동이니까 우리 이제 구심력을 찾아야겠죠. 구심력 역할을 하는 이 경우 역시 중력이죠. 요 내용을 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이제 A번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 가보면 여기 나와 있죠.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 예. 그랬을 때 위성의 속력 V를 직접 구하는 거죠. 이걸 이제 V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별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원운동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B번에 특히 위성이 지구 정지 궤도상에 있다. 이 얘기는 통신위성은 정지 위성이 됩니다. 지구가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이제 자전을 하죠. 이렇게 이제 자전을 하게 되는데 통신위성은 같은 곳만 바라보는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면 위성도 한 바퀴 지구를 공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케플러 제3법칙에서 공부를 했었죠. t의 제곱은 뭐에 비례한다? gm분의 4파이 제곱. 요거에 비례한다고 돼 있고 r 세제곱. 이걸 이미 우리가 앞에서 시험 문제 낸다고 했던 거에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r에 대해서 구하면 r은 이제 좌우변을 3분의 1승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아래 세제곱에 대해서 정리를부터 먼저 해주고 그러면 4파이 제곱 gm t제곱이 나오겠죠. 아래 세제곱이. 그리고 좌우변을 3분의 1승을 해주면 좌변은 r만 남고 우변은 전체의 3분의 1승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r을 구한 거죠. 여기다가 중력 상수, 만유인력 상수를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 약 6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이라고 했죠. 요걸 대입하고 하루의 시간은 86,400초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위성도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니까 위성의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구로부터 위성까지의 거리인데 물론 이건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되겠죠. 지구 중심으로부터 정지 위성까지의 거리는 약 여기 얼마예요? 4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4만 2200킬로미터 정도.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에 있으면 정지 위성이 될 수 있다. 그래 놓고 위성의 속력을 또 구해봤는데 이건 이미 1번에서 구한 거죠. 예제 1에서 예제 앞에 이제 A번 문제에서 구한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위성의 속력은 약 초속 3km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특히 요거 B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3법칙에 그대로 응용이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에서는 구해봤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 이렇게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고도가 변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변할 수 있겠죠. 이때의 과정인데 이 과정은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값을 이때는 이제 암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과를 얻는다 했는데 요거는 일단은 이제 암기를 해서 기억을 해 봅시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R분의 즉 거리분의 GMM입니다. GMM. 그래서 우리 이제 중력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R 제곱분의 G M1 M2 이런 식으로 이제 중력은 구해집니다.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요 부호를 바꾸고 R 제곱을 R로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보존력은 뭐라고 했어요? 보존력이 한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랬죠.
이렇게 했던 걸 아마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이제 6장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할 때, 그리고 보존력에 관한 얘기를 좀 할 때 보존력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보존력이 하는 일은 포텐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만큼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보존력이 희미한 일 그러면 F 곱하기 dr 그걸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FDR은 마이너스 델타 U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다시 미분해 볼까요? 그럼 적분한 거 미분하면 힘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미분해지면 du, dr이 됩니다. 그래서 U를 거리 R로 미분하면 F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요거를 R로 미분하면 R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면 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du, dr에 마이너스 붙이면 그게 바로 F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F로부터 다시 U를 이렇게 구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해도 되고 이제 미분을 좀 잘하면 곧바로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뭘 적분하면 이렇게 무엇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지 예죠. 부호 바꿔서. 그렇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R분의 마이너스 GMM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R분의 GMM 이렇게 할 때는 암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죠? 두 질량 M1과 M2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구해집니다.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 멀리 있을 때나 가까이 있을 때나, 그죠? 지구로부터 위성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면, 즉 외부에서 한 일이 없이 이 보존력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변한다면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K와 포텐셜 에너지 U를 더한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이게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갔을 때 우리 이제 어디로 가냐면 13.6절로 가는 거예요. 행성과 위성의 운동에서 에너지 관계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뭐예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K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U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되는데 자, 지구와 위성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지구는 거의 정지하고 위성이 지구를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한다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는 지구가 아니라 위성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는 겁니다. 지구를 중심에 두고. 그럼 지구는 안 움직이고 위성만 움직이는 거죠. 질량이 m인 위성만. 그래서 위성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포텐셜 에너지는 둘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m과 m 사이. 둘 사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 마이너스 r분의 gmm이라고 했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항상 일정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두 개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아래로 쭉 내려와 보면 17번식에 보면 어떤 I 상태 또는 궤도 거리 I, R, I였을 때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궤도가 바뀌었습니다. RF로. 그때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이건 값이 같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해서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그림까지 그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구하면 중력이 ma가 되고 이건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한 거죠. R제곱분의 gmm이 중력이 90력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지금까지 이 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중력이 90력 역할을 한다. 이걸 가지고 2분의 1 mv 제곱을 보시면 갑자기 이제 운동 에너지를 다시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 mv 제곱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 값을 가져다가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되겠죠. 근데 mv 제곱을 계산해 보면 r분의 gmm이 됩니다. mv 제곱이.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이렇게 나오겠죠. 그대로.
요 식에서 보세요. mv 제곱은 양변에 r을 곱해서 r 하나씩 없애주는 요 값이 바로 mv 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놓고 역학적 에너지를 다시 구해보면 운동 에너지가,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r분의 gmm 해주면 마이너스 2r분의 gmm의 궤도 역학적 에너지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성과 위성, 어떤 여기서 뭐 항성이라고 할까요? 지구와 위성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요. 이 얘기는 지구와 위성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둘 사이 거리가 무한대일 때, 즉 R이 무한대일 때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보는,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제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기준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은 행성과 위성이 아주 멀리,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낼 수 있는데 보존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항상 같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밑에 쭉 내려가 보면 탈출 속력을 공부하게 돼요. 자, 탈출 속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로켓을 쏘는데 지구에 이제 공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 공기가 없어요. 그러면 로켓이 일단 발사가 되면 공기 저항을 받지 않고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겠죠. 대신에 지구의 중력은 계속 받기 때문에 무한히 멀리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히 멀리 그럼 날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속력,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지구에서 발사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한히 멀리 나간다는 개념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개념을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무한대까지 날아갔을 때 겨우 이제 멈추는 거죠. 무한대까지 날아가서 겨우 멈춘다는 얘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무한대까지 날아간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 거리를 이제 무한대로 놓고 보는데, 무한대로 갔을 때 나중 속력을 0이 되게끔, 정지하게끔 할 수 있는 지구 표면에서의 속력, 바로 이제 지구를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상태를 지구 표면의 상태로 두는 겁니다. 지구 표면에 있을 때, 어떤 입자가 지표면에 있을 때니까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지구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켓의 속력을 VI라고 하자면 2분의 1 mv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이제 처음에 갖게 되는 거죠. 로켓을 쏠 때. 그래서 이런 운동 에너지와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데, 이게 무한대로 멀리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속력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한대로 멀리 날아가는데, 이게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면 이건 아예 0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R분의 GMM.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 놨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어디 갔어요? 운동 에너지는 무한대로 멀리 날아가서 정지한다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0이 되는 거고, 무한대 갔으니까 이것도 0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0이 됩니다.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가. 자, 그러면 요거를 이 둘을 그냥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변으로 이항되니까요. 그래서 V, I 제곱을 구하는데, 여기 M과 M이 약분되고 양변에 2를 곱해요. 그러면 R분의 2GM이 되겠죠. 2GM 여기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래 놓고 VI를 구할 때는 이거에 루트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분의 2GM이 탈출 속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R분의 2GM의 루트죠.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R분의 2GM의 루트. V제곱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지구 탈출 속력이라고 하는데, 단 지구에 공기가 없을 때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속력이 되는 거죠. 그럼 지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한히 멀리 날아가서 이제 운동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무한히 멀리 날아가서
정지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 그래서 탈출 속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달에서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이제 로켓을 다시 쏘아야지만 지구로 다시 올 수 있겠죠. 이때 지구를 다시 온다는 얘기는 이 달로 얘기하자면 지구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값에 달의 질량과 달의 반지름을 넣게 되면 달 표면에서의 달 탈출 속도가 되는 거고, 여기 지구 반지름, 지구의 질량이 들어가면 지구에서의 탈출 속력이 되는 거예요. 탈출 속력. 예,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구에서는 이제 공기 저항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속력이거나 아니면 꾸준히 계속해서 로켓에 연료를 이제 쏘면서 이렇게 나와야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탈출 속력은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속력만 있으면 이런 행성을 탈출할 수 있어요. 계속 연료를 계속 이제 분출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게 던져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던져지면 탈출할 수 있다는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13장의 내용이 다 공부가 돼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탈출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예제 문제를 보면 지구 탈출 속도를 계산하라 그러면 지구의 질량, 지구의 반지름을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약 11km 정도가 돼요. 초속 11km. 이 정도가 돼야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거죠. 단선은 공기가 없고 이건 이제 던져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은 우리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제가 이제 블랙홀에 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공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우리 이제 1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